716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716번 다음 보기 중 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등식이라는 건 등호, 우리가 는이라고 적는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등호 쓰인 거 등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도 등식, 그 다음에 니은은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앞에서 많이 했듯이 x에 대한 1차식인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등호 사용됐으니까 등식, 그다음 리을도 등호가 사용됐으니까 등식,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 같은 경우에 이런 기호는 우리가 부등호라고 해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은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식인 것을 모두 고른 건 기역, 디귿, 리을이 됩니다. 다음 717번.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x를 2배 한 후 3을 더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면 그게 10이다 라는 거니까 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간단히 적으면 우리가 2 곱하기 x는 2x라고 적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717번의 답은 2x 플러스 3은 1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718번은 4에서 x를 뺀 것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다 라고 했으니까 위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딱 기준이 되는 거 알겠죠? 는을 적는 기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보면 4에서 x를 뺀 것에 3을 곱해야 되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1차식 다항식이랑 숫자 곱할 때는 무조건 분배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3 앞에다가 이렇게 곱할게요. 그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9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이거 그대로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등식으로 나타내면 쌤 밑에 적은 요거고 그 다음에 얘를 뭐 굳이 분배해가지고 정리하자면 뭐 12x-3x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뭐 문제에서 얘기한 그대로 답을 적자면 쌤 처음에 여기 적어놓은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9번 가로 길이가 3cm고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15제곱cm이다 했으니까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죠. 그러면 3 곱하기 x가 3x가 15라는 거겠죠. 그럼 3x는 15다. 그러니까 주어진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 구한 거랑 15가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719번은 3x는 15가 답이 됩니다. 다음 720번.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정답 2개 이런 거 잘 체크하고 항등식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하는데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을 때를 항등식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동류항 같은 거 계산해줬을 때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동일해지면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x라는 문자가 있을 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그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번은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랑 하나도 안 똑같죠. 그러니까 항등식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좌변을 보니까 x 플러스 3x니까 우리가 동류항 계산하면 4x죠. 그러면 4x는 4x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죠. 그럼 이 경우에는 x라는 문자에다가 숫자 어느 것을 대입해도 이 등호가 계속 성립하게 되거든요.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2번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줘야 항등식인 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3번은 지금 양변이 정리가 다 되어 있는 형태인데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항등식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괄호 풀리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히 해도 정리해도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은 곱셈이니까 이거 분배 법칙 사용해주면 2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등호가 성립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 모두 고르면 2번과 5번이 됩니다. 그리고 721번. 다음 방정식 중에서 해가 x는 1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 복습해보면 등식 중에서도
등호를 가지고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방정식이라는 애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였죠. 그럼 방정식은 이렇게 등호를 가지고 표현된 등식의 일부인데 근데 x라는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막 대입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식을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뜻 설명하는 거에서 보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참이라고 하거든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 등식을 성립하게, 그러니까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을 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가 x는 1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x 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1번부터 좌변에 x자리 1을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0이고 우변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는 등호가 성립 안 한다. 그쵸? 그럼 얘는 거짓이니까 해가 x는 1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살짝 옆으로 옮기고 2번은 x자리에 1 대입하면 2 곱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4는 6. 그럼 좌변 계산하면 6 되니까 6은 6. 요거는 등식이 지금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얘는 참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1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이 답이겠죠. 우리 연습삼아 다음 것도 해보면 3번은 x자리 1 대입하면 4 곱하기 1이니까 4고 빼기 2니까 2랑 4가 이렇게 있겠죠. 양변에. 좌변은 2, 우변은 4. 근데 이거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이니까 3번에 해도 x는 1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1 대입하면 1 플러스 3은 4다가 성립 안 하죠. 좌변은 계산하면 4니까 4랑 3이랑 같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라서 이 4번도 해를 x는 1로 가지는 방정식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5번도 3 곱하기 x니까 3 빼기 7. 그러면 좌변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우변은 5니까 이 등호가 성립 안 하겠다. 그쵸? 그럼 거짓이니까 이 방정식의 해도 x는 1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다음 722번부터 727번 문제 풀어볼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방정식을 풀라고 했어요. 우리가 등식의 성질 4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에 어떤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한다. 그거랑 그리고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호가 여전히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를 근데 여기서는 나누는 거라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그 4가지 등식의 성질이 있었어요. 요거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방정식을 푼다는 건 x의 값을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숫자 딱 뭔지. 그러면 이때 내가 x만 좌변에 남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는 x 값이 궁금한 거니까.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x 값을 딱 구해보면 722번은 x만 남기기 위해서 지금 좌변에서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있으니까 1을 빼줘야겠죠. 근데 이 등식이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만 그냥 내 맘대로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변에서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1 빼기 1 때문에 여기 x만 남겠죠. 그리고 우변 계산하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는 3이 되는 거예요. 쌤이 방금 등식의 성질 중에서 같은 수를 등식이 성립할 때 같은 수를 빼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723번도 풀어보면 나는 x 값이 궁금해. 그러니까 좌변에 x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에 2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쵸? 이미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이 그대로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에 2를 더해주고 우변에도 2를 더해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는 x만 남고 그 다음에 우변은 7이 되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x는 7이 되는 겁니다. 다음 724번은 내가 x만 남기려고 하니까 지금 4가 x 나누기 4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4를 없애고 싶어요.
x만 남기고 싶어.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쌤 처음에 말했듯이 등식이 성립할 때 같은 수를 곱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4분의 x는 4 곱하면 x만 남고 약분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변은 3 곱하기 4니까 12 이렇게 될 텐데 이미 이 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에 4를 곱해도 이 등호도 여전히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24번의 해는 x는 12가 돼요. 답에다가 밑줄 그어 놓을게요. 그리고 725번 6x가 24랑 같대요.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할 때 나는 x값이 궁금해.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x만 이렇게 남기고 싶어. 근데 얘는 6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양변에 6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1x가 되니까 이제 x만 남는 거겠죠. 그래서 쌤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등식의 성질 중에서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니까 x는 24를 6으로 나눈 4가 된다라는 등식도 여전히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25번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26번 또 마찬가지로 나는 x만 남기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는 게 일단 지금 1이 더해져 있죠. 그러면 1을 빼줘야 돼. 왜냐면 나는 x 가지고 있는 항만 남겨줘야 되니까. 그럼 양변에 같은 숫자를 빼줘도 이렇게 여전히 등식은 성립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분의 x가 계산하면 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위에 지금 724번이랑 똑같죠. 나 x가 궁금해. 방정식을 푼다는 건 이 식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x만 남기고 싶으면 양변에 3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데 3을 곱해도 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할 거니까 x는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18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 727번도 풀어보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x만 남기고 싶어. x값 구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 지금 4가 빠져있기 때문에 양변에 4를 먼저 더해줘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할 거예요. 양변에 같은 수로 더해도. 그러면 계산하면 2분의 3x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x만 남기고 싶어. x는 사실 1x니까 개수를 1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지금 2분의 3이 x 앞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해서 1을 만들고 싶다는 건 우리가 역수의 개념을 살짝 떠올려주면 좋은데 역수가 곱해가지고 1 되는 애들을 역수라고 했었죠. 역수 관계라고. 근데 나는 지금 뭘 곱해가지고 1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2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3분의 1을 곱해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양변에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한쪽에만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했던 대로 좌변은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약분되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x라는 문자에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할 수 있지만 이 방정식을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728번부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항이라는 거 우리가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이항이라는 건 항을 이사시키는 거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이라고 왼쪽을 칭하고 우변이라고 오른쪽을 칭하죠. 그러면 내가 왼쪽에 있는 항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 이항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옮길 때 아니면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한다, 옮길 때 이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항할 때는 이항하는 방식 중에서 약속한 게 지금 내가 밑줄 친 이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니까 이항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x는 이렇게 남고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항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걸 뭐 계산해서 x는 2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항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x는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729번도 풀어보면 지금 밑줄 친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죠. 그러면 2x 플러스 3x는 5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플러스 6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옮기면서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2x는 3-6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항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정리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31번도 마이너스 4x 있고 그 다음에 x를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는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쌤 적어놓은 대로. 그 다음 732번 다음 중 1차 방정식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뜻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방정식이라는 건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등식 안에 들어가요. 등식 안에 방정식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방정식은 등호를 가지고 있는 등식이면서 문자가 하나 포함돼가지고 그 문자에 어떤 숫자를 넣냐에 따라서 등호가 이렇게 참이 되기도 하고 성립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특정 문자에 대해서 1차식인 경우에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인 걸 판단을 하려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좌변에도 x, 그 다음 2x, 그 다음에 우변에도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다 이항시켜가지고 이쪽에 식을 다 이항시켜서 적고 좌변에 는 0의 꼴로 만들었을 때 이쪽이 1차식이 되어야지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때는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풀 때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정리한 뒤에 는 0의 꼴로 만들어서 이 좌변의 식이 1차식인지를 판단해주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좌변으로 싹 다 이항시키고 0만 남기면 2x 마이너스 x 이항하면 부호 반대로 바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은 0 이렇게 되고 좌변 정리하면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니까 1번부터 운 좋게 답을 찾았네요. 문자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냐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렇게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이 있죠. 그러니까 1번이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은 일단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도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를 가지고 식을 표현했기 때문에 등식이 아니라 얘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등식이긴 한데 문자가 껴있지 않으니까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변에 식이 잘 정리는 돼 있고 는 0의 꼴로 돼 있는데 좌변에 있는 식이 1차식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했죠. 2차식이 되는 거죠. 항의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니까.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학년 때 배울 건데 중3 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부분 살짝 지우고 옮겨가지고 답을 위쪽에 한 번 더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 733번부터 736번도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이 좀 전에 방정식이라는 거 설명할 때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등식 성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성립하지 않게 하기도 하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그 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문자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숫자를 딱. 이 등식을 딱 성립시키게 하는 x 숫자로 값을 딱 구하는 겁니다. 그런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요. 그래서 733번부터 풀어보면 우리가 x의 값을 딱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항을 이용해가지고 좌변에는 x 있는 항들만 모으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상수항들끼리만 정리하죠.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좌변에 2x만 남기고 그 다음에 10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4-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난 x 구하고 싶기 때문에 x라는 건 지금 여기 1x인 거죠. 1x.
그러면은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고 싶으면 x 앞에 있는 2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난 1x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좌변을 2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1x라고 적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34번도 풀어보면 또 마찬가지로 x 가지고 있는 항들은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야 돼요. 그러면 x가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2만 남고 그럼 좌변을 동류항 계산해서 간단히 하면 2x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는 x가 궁금한 거니까 1x 만들어주고 싶어서 양변을 2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x는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735번 또 마찬가지로 연습해보면 x는 x끼리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플러스 6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플러스 2가 되겠죠. 우리 이항하면 무조건 부호 반대로 바꾸기. 그래서 각각을 좌변이랑 우변, 양변 정리해보면 2x는 8 이렇게 되죠. 그럼 난 또 x가 궁금해.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8 나누기 2는 4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4라는 해가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736번. 이것도 x는 x끼리 모아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4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4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원래 마이너스 10이 있었고 좌변에 있던 플러스 5를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 각각 정리하면 5x 동류항 계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 x가 궁금해. 그러면 또 1x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인 5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5로 나눴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15 나누기 5는 3 이렇게 돼서 736번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 또 방정식 풀어보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 위의 문제보다 조금 복잡해진 게 이렇게 깔끔하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좌변과 우변의 각각의 식을 먼저 전개를 해야 되죠.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셈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는 걸 전개라고 하죠. 그럼 쌤 전개해 볼게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좌변은 5x-5 그 다음에 우변은 27-3x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x끼리 좌변에 모아주고 그러면 이항시켜서 플러스 3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 좌변은 8x 그 다음에 우변은 32 이렇게 되니까 나 x 궁금해. 그럼 양변을 8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은 32 나누기 8은 4가 되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x는 4가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738번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전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얘도 이렇게 전개 여기도 이렇게 전개 해줘야겠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부호 있는 거 주의해서 마이너스 2를 한 번에 곱해주면 되겠죠. 분배.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15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거고 좌변에 근데 이항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5도 이항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이항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이항하다가 막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좌변에서 동류항 계산 가능한 거는 먼저 해주고 우변도 동류항 계산 가능한 거 먼저 해준 다음에 각각 이항시켜가지고 간단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동류항 계산부터 해준 뒤에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시켜가지고 놔둬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이항시켜가지고 x값을 구해야 되니까 플러스 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항하면 부호 반대로 바뀌니까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3x는 12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나는 x값이 궁금하니까 항상 나는 1x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양수음수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 나누기 3은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4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739번부터 쭉 또 풀어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건데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 등식의 성질 4가지 배운 거 계속 이용해가지고 풀 건데 그거랑 이항하는 거랑 739번부터 보면 지금 얘네가 x의 개수랑 상수항이 다 소수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소수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양변에 10을 곱해가지고 숫자를 좀 간단히 해줄게요. 개수랑 상수항을.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이 여전히 성립하죠. 근데 같은 수를 곱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모든 항마다 다 곱해줘야 돼요. 이거 곱하다가 이제 빠뜨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꼭 주의해가지고 모든 항마다 똑같이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양변에다가 지금 10을 곱해주는 거니까 모두 다 10을 곱해주면 7x 플러스 24는 3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위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형태네요. 그러면 이항시켜가지고 x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모아주고 이렇게 되면 좌변은 4x, 그 다음에 우변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는 x, 1x가 궁금한 거니까 4로 양변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739번의 등식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740번도 보면 740번은 근데 지금 개수랑 상수항이 소수인데 어떤 건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고 어떤 건 소수 두 번째 자리 숫자죠. 그러면 얘네를 다 내가 정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려면 양변에 10이 아니라 100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요 곱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x는 8x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이항시켜가지고 x는 x끼리 그럼 12x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은 4x인데 우변이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 했던 대로 똑같이 양변을 4로 나눠가지고 0을 어떤 수로 나누든 0이니까 x는 0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4x가 0 되려면 x가 0 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x가 0이라는 거 구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740번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등식은 x값은 0이 됩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좀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위에 거랑 좀 다르게 분수 형태를 풀어볼 거예요. 보면 지금 분수 형태는 지금 내가 개수랑 상수항을 간단히 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 목적은 분수 형태에서는 이 분모를 없애주는 게 내 목표겠죠. 그래야지 개수도 그 다음에 상수항도 정수로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의 모든 항마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6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에도 6을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변에는 0이니까 지금 6을 곱해도 아무 영향은 없겠네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곱해서 적어보면 왜 이러지? 여기 약분되니까 3이겠죠. 근데 지금 분자에 보니까 1차식이 있어요.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 3을 곱해주면 괄호를 해서 무조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3을 x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3에도 곱해줘야 되죠.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분이 이렇게 돼서 2가 남을 텐데 이 2도 2x에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1에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어야 돼서 이 마이너스 2 자체를 분배해주면 된다고 쌤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앞쪽에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나중에 플러스로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플러스로 안 바꾸고 마이너스로 그대로 둬가지고 계산을 틀리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래서 꼼꼼하게 좀 풀면서 연습해보면 앞에서부터 3 바로 분배해가지고 전개해서 적겠습니다. 3x-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우변은 0에다 뭘 곱하는 0이니까 그대로는 0이겠죠. 그래서 좌변부터 지금 정리하면 동료항끼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 x값 구하려면 항상 좌변에는 문자 있는 애들만 우변에는 상수항들만 이렇게 묻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을 이항시켜가지고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x가 궁금해. 그러면 여기서도 처음에 이런 형태를 보면
이렇게 잘 못 푸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내가 항상 만들어야 되는 건 1x이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개수죠. 그럼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x값은 최종적으로 7을 마이너스 1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741번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742번도 풀어볼 건데 얘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인다, 그쵸? 하지만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상수항이랑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다 정수로 간단히 하고 싶어요. 목적은 똑같죠? 그러면 역시나 분모가 거슬려. 나는 얘를 없애줘야 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럼 2와 4와 3을 동시에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2와 4와 3의 최소 공배수를 모든 항마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 12라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전 바로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2 이렇게 곱해주고 1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앞에 1차식 우리 계산하는 거랑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통분하는 게 아니고 약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분하면 6이 되고 그럼 앞부분은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하면 3이 남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그 다음에 분자에 1차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해줘야겠다. 그쵸? 복잡하다. 그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약분하면 여기가 4가 남으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 먼저 곱하면 16을 분배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6x 플러스 또 16이랑 4분의 1 곱하면 4로 약분되니까 이렇게 남겠죠. 그러고 나서 좌변에 아직 동류항 계산 안 된 게 있네요. 동류항 계산 먼저 하면 15 더하기 3x 그 다음에 는 16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 x값 구하고 싶으니까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아야 되는데 이항 해가지고 3x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13x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고 난 x값이 궁금해.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음수끼리 나누는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11 나누기 13은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분수 형태로 적으면 13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42번을 이번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13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도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분배 법칙이나 뭐 전개하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찬찬히 잘 풀어보면은 조금 복잡한 이런 1차 방정식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보길 바래요. 74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등식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등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복습해보면 등식이라는 건 등호라고 하는 기호 이 기호 있죠. 얘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호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만 파악해보면 되겠죠.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등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다항식 안에서 x에 대한 1차식.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기호를 사용하긴 했는데 얘는 등호가 아니라 이런 기호는 부등호라고 해요. 부등호. 그래서 2번 같은 식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 아니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그럼 부등호 사용했으니까 부등식이겠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다항식에 해당하죠. 1번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5번을 보니까 지금 등호를 사용해가지고 식을 나타냈죠. 그래서 5번이 등식이 돼서 정답 5번입니다. 74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쌤 좀 자리가 좁아가지고 옆에 연습장을 하나 꺼내놨는데 이 연습장에다가 적어볼게요. 잘 표현했는지 비교해가지고 지금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얘가 맞게 나타냈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x에서 3을 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등호라는 건 같다라는 의미의 기호니까 이 문장에서도 뭐뭐는, 뭐뭇은 이게 같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등호를 적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에서 3을 뺀 것은 x의 5배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5를 곱한 거죠. 근데 우리 이제는 곱셈기호 바로 생각해서 적을 수 있으니까 5x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맞게 적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한 변의 길이가 a 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 cm면 정사각형이 변이 4개가 있으니까 둘레는 a가 4번 있는 거라서 4 곱하기 a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a라고 바로 적을 수 있고 그게 지금 18cm이다 라고 했으니까 4a는 18 이렇게 등식을 적을 수 있겠죠. 그럼 2번도 맞는 보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3번은 가로의 길이가 5cm고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니까 5x는 이 되죠. 그게 32이다 라고 했으니까 5x는 32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럼 3번이 틀린 보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3번이 어떻게 나온 식인지 좀 생각해보면 지금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준 거죠. 지금 이거는 좌변은 둘레의 길이를 구한 거네요. 그래서 좌변은 둘레의 길이고 우변은 넓이가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등호가 이 문장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등식이.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한 자루의 x원인 연필 7자루와 한 개의 y원인 지우개 3개를 구입한 금액은 2,5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연필 7자루 산 금액은 x 곱하기 7이 될 거고 7x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기 지우개도 샀으니까 지우개는 하나의 y원이고 3개 샀으니까 3y가 되겠죠. 그 금액이 2,500원이었다. 이렇게니까 7x 플러스 3y가 2,500 이렇게 등식 세워주면 되겠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해보면 6,000원을 내고 500원짜리 우표를 X장 샀더니 거스름돈이 1,000원이었대요. 그럼 거스름돈을 좌변에 표현하고 는 1,000원 이렇게 1,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500원짜리 우표를 X장 산 게 500X가 되겠죠. 500 곱하기 X니까. 근데 내가 거스름돈을 지금 표현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돈에서 이 우표 사는데 지불한 돈을 빼야겠죠. 그럼 6,000원이 가지고 있던 돈이고 그 다음에 우표 사는데 든 돈이 500X니까 빼면 그게 1,000원이었다 라는 거였으니까 6,000 빼기 500X는 1,000 이렇게 등식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74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어떤 수 x를 6배 한 수보다 3만큼 작은 수는 x의 2배와 같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겠죠. 선생님 여기 형광펜 표시한 것처럼 이 앞쪽에 설명한 말이 뒤쪽에 설명한 말이랑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 형광펜 표시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거 표현하고 뒤에 거 표현해서 같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 x를 6배 했다고 했으니까 6 곱하기 x라서 6x 한 거보다 3만큼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을 빼야겠죠. 그 수가 같다. x의 2배와 그러니까 2x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만들 때 한국말에서 이제 문장에서 는이라고 아니면 은 이렇게 표현된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제 등호가 들어갈 차례구나라고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6x-3은 2x 이렇게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보면 x명의 학생들한테 귤을 나누어 주는데 5개씩 주면 2개가 남고 6개씩 주면 3개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조금 1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 뭐 는, 은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어디서 끊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일단 5개씩 주면 2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요걸로 하나씩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개씩 줬을 때 3개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이 뒤에 말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나눠줬든 나눠준 귤의 양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귤의 양 가지고 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5개씩 나눠주면 지금 2개가 남는다고 했죠. 그러면 5개씩 x명한테 나눠줬으면 5 곱하기 x, 5x 개만큼 나눠줬겠죠. 그랬을 때 2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귤의 개수는 5x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6개씩 주면은 각 학생들마다 6개씩 받는 거니까 6 곱하기 x 개만큼 6x 개만큼 나눠줬겠죠. 근데 그럼 3개가 부족했대요. 그럼 귤의 개수는 6 곱하기 x보다 3개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쌤이 지금 이쪽에 표현한 것도 귤의 개수고 그 다음에 이쪽에 6x-3이라고 표현한 것도 귤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귤의 개수는 일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줬든 저렇게 나눠줬든 귤의 개수는 같다라고 해서 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5x 플러스 2는 6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74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 중에서 해가 x는 2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가 x가 2라는 건 지금 x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숫자를. 그럼 1번부터 대입해 볼게요. x 자리에 2 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는 4. 이 등식 성립한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x 자리에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3x는 6 더하기 2가 8이다. 이 등식 성립하죠? 좌변을 계산하면 8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또 x 자리에 2 대입하면 5 곱하기 x니까 5, 2, 10 빼기 2는 8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하죠. 10에서 2 빼면 8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은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를 먼저 계산했을 때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곱셈기호가 생략돼 있으니까 2 곱하기 3은 4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2 곱하기 3 계산하면 6이니까 6이 4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등식은 x를 2를 집어넣었을 때 x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 성립 안 하죠. 그럼 이럴 때 이 방정식이 거짓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는 2를 해로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5번도 마지막으로 해보면 x 자리에 2 집어넣으면 여기가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좌변은. 그 다음에 그게 1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거죠. x는 2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거짓이 되면 이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4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 중에서 해가 x는 마이너스 1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면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보기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1번부터 보면 4x는 4 곱하기 x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빼기 1은 그 다음 3 곱하기 x는 3 곱하기 x니까 3x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랑 같다라고 했는데 이 등식 성립 안 하죠. 그러면 1번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2x는 2 곱하기 x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이 마이너스가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x는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니까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우변 계산하면 5 이게 같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2번도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3번도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괄호 안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랑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요 등식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3번도 해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고 그 다음 4번에도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빼기 1이 되니까 3이 되죠. 그럼 2 빼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x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우변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등식이 성립한다, 그쵸? 그럼 이렇게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x 값을 해라고 하는 거니까 4번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지막으로 해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 되고 걔가 1이랑 같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좌변 계산하면 우리가 얘는 통분하면 2분의 2니까 둘이 계산해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좌변. 2분의 1이랑 1이 같다는 거 거짓이죠. 틀렸으니까 같지 않다를 이렇게 그어서 나타냅니다. 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얘도 지금 등식 성립하지 않으니까 5번도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대괄호 표시,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숫자가 방정식의 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x 자리에 이 주어진 숫자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1번부터 대입해보면
x 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은 2 빼기 3.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좌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거 등식 성립한다, 그쵸? 그러면 얘는 해가 맞는 거예요. 1이란 숫자가. 그 다음에 2번. 2번도 지금 x자리에 지금 3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6, 3,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x는 2, 3, 6 이렇게 되니까 우변 마저 계산하면 18은 18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해가 맞네요. 괄호 안에 숫자가. 그 다음에 3번. 3번은 지금 x자리에 4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 4를 대입하면 괄호 안이 지금 6이 되죠. 우리 괄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3 곱하기 6이니까 18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5, 4, 20 빼기 2니까 이것도 계산하면 18은 18이라고 해서 등식 성립한다, 그쵸?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4가 되는 거예요. x는 4.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x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걔가 1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서 좌변이 1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역수 관계인 거 알겠나요? 분모 분자의 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럼 역수 관계이면은 역수라는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역수라는 건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들의 그 숫자 두 개를 역수 관계라고 했었어요. 그럼 역수니까 당연히 곱해서 1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1은 1이니까 이 등식 성립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x 값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5번도 보면 5번은 지금 x자리에 2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그게 2분의 1이랑 같은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잘 정리하면 2분의 3은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등식 성립하지가 않죠. 그러면 5번에 있는 x는 2라는 건 이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건 5번이 됩니다. 74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가 절대값이 3인수일 때 방정식 얘의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쌤 위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 방정식의 등식이 성립하도록 참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어요. 그런 걸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값에 지금 조건이 붙었죠, 그렇죠? 그럼 이 조건부터 해석하면 x가 절대값이 3인수라고 했어요. 그럼 절대값 x가 3인 거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만 의미하는 거라서 우리가 부호 떼고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3도 플러스 3도 절대값이 3이고 마이너스 3도 절대값이 3이기 때문에 여기서 x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숫자 중에서 누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될지를 파악을 하려면은 각각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우리 위에 문제에서 연습한 것처럼. 그러면 x는 3인 경우 먼저 따져볼게요. 그랬을 때 x자리에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9 플러스 5에다가 이렇게 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가 14가 되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8은 5다. 이게 성립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5가 되는데 우변이 5.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 거짓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x는 3이라는 숫자는 이 방정식의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괄호 안부터 계산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랑 곱해주면 플러스 8이 되죠. 그게 5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좌변 계산하면 5니까 5는 5. 요거는 지금 이 등식 성립하죠. 성립하니까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3이 됩니다. 75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풀려면 이 말을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딱
파악해보면 x에 대한 같은 말 적어보면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 찾아봐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보기 보면서 찾아보면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이 막 이렇게 항들이 나열이 돼 있고 우변도 항이 막 나열돼 있으면 각각을 동류항 계산해서 정리하고 이쪽도 우변도 정리해가지고 봤을 때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꼭 동류항 계산이나 분배 법칙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곱셈이 안 됐거나 덧셈 뺄셈이 안 된 거는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지금 1번은 좌변과 우변이 더 이상 뭐 동류항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그쵸? 항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근데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생긴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등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좌변이랑 우변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쵸?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x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은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니까 각각의 항의 부호가 다 반대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항등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보면은 좌변이랑 우변이 더 정리할 건 없는데 완전히 똑같은 형태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게 아니라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항등식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쌤이 말한 것처럼 정리가 아직 안 된 형태거든요. 그러면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이 곱셈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2x-4는 2x-4바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똑같으면 x에 뭘 넣어도 얘랑 똑같은 숫자 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아까 알려준 대로 항등식 찾는 방법에 따라서도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일치됐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돼요. 5번도 마지막으로 보면 5번도 지금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분배해 줍시다. 마이너스 3을 분배하고 그 다음 3을 분배하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우변은 3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 아니죠. 그러면 항등식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751번 문제 풀이할게요. 다음 중 방정식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방정식 찾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를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방정식은 일단 등식 안에 들어있는 애예요. 그래서 등호를 가지고 일단 표현이 돼 있어야지 방정식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방정식이라는 건 등식 안에 있으면서 어떤 특정 문자가 존재하고 그 문자에 어떤 숫자를 넣냐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이 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일단 등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식이어야지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지금 1번은 일단 등호가 없죠. 그러면 가차없이 방정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등호가 있네요. 등호가 있고 x 값에 따라서 그럼 쌤이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x 1을 집어넣으면 6은 3.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이런 걸 거짓이라고 하거든요. x가 1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랑 5랑 더하면 3이 되죠.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 보이나요? 이런 걸 참이라고 해요. 얘는 거짓, 얘는 참. 그래서 이렇게 등식이면서 x라는 문자가 있고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2번이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일단 등호가 안 보이죠. 등호가 없으니까 등식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기호는 부등호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 대소를 비교하는 부등호. 그래서 3번 같은 식은 우리가 2학년 되면 할 건데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도 등호가 방정식 무조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보니까 5번은 좌변은 지금 2x 플러스 7이고 그 다음에 우변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분배하면 2x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쌤 왜 이렇게 정리하냐면 지금 5번도 등식이죠. 그쵸? 등식이고 지금 문자도 들어있어. 그럼 얘도 방정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방정식이 아닌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변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등식이면서 문자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지금 5번은 정리를 하고 보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에 있는 좌변의 값과 그 다음에 우변의 값이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얘는 뭘 넣든 좌변이랑 우변의 값이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얘는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잘 생각하면서 구분해줘야 됩니다. 75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식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1번부터 보면 방정식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부터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볼게요. 그럼 쌤 위에서 설명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언급하기 위해서 가져올게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일단 등식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문자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기억부터 보면 지금 기억은 등호를 가지고 나타낸 등식이면서 문자가 있다. 그쵸? 근데 이 문자에다가 만약에 쌤이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 빼기 1은 1이다. 라고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쌤이 2를 집어넣었어. 2를 대입했어요. x자리에. 그러면은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1은 2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참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기억은 방정식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지금 등호로 표현돼 있고 등식이고 그 다음에 문자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도 방정식인가?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지금 좌변을 정리해보면 동료항 계산하면 2x는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좌변이랑 우변이 지금 똑같죠? 이런 식들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근데 방정식은 쌤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기도 하고 거짓일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댔죠. 근데 얘는 x 값 상관없이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방정식이라고 안 하고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도 같이 풀어보면 되니까 여기다가 쌤이 파란색으로 방정식은 방이라고 적고 항등식은 항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디귿도 보면 디귿은 지금 등호 가지고 표현한 등식이고 그 다음에 문자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에다가 만약에 1 대입했어. 그럼 좌변은 3, 우변은 0이니까 성립 안 하겠죠. 거짓인데 만약에 x에다 0 대입했어. 그럼 3 곱하기 0이니까 좌변이 0, 우변이 0. 이때는 성립하죠. 그럼 x 값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니까 얘가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3번 디귿도. 그 다음에 리을은 보니까 지금 등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x에다가 쌤이 만약에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2 빼기 3은 13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9는 13이니까 요거 성립 안 한다. 그쵸? 그럼 이땐 거짓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쌤이 x에다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좌변이 12, 그 다음에 우변도 0 집어넣으면 12. 이러면 등식 성립하네요. 그럼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성립하는 걸 참, 성립하지 않는 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음도 보면 미음은 근데 지금 아직 좌변이랑 우변이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된 게 좀 있죠. 정리해주면 5x 빼기 3x가 2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 그럼 얘도 보니까
아까 쌤이 위에 니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좌변이랑 우변이 형태가 완전 똑같죠. 그러면 등식이면서 문자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 똑같으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x에 뭘 넣든 간에 좌변이랑 우변의 계산 결과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음은 항등식이고, 그 다음 비읍도 보면은 여기 지금 분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주면 2x 플러스 2가 되고 우변도 2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얘도 등식이고 문자도 있긴 한데 얘는 x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어떤 숫자를 넣어도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가 같으니까 얘도 항상 참이 돼서 항등식이 되겠죠.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의 방정식 찾아보면 기역,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되고 디귿 빠뜨렸네요.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처럼 꼼꼼히 찾아가지고 조금 속도를 높이면 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75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등식 5x-3은 a 플러스 b 곱하기 1-x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그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a 곱하기 b의 값을 알아내야 되니까 a랑 b를 구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준 조건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이 등식이.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참이 되는 거거든요. 등식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쌤이 항등식을 찾는 방법을 앞쪽에서 좀 설명해 줬었는데 좌변에 이렇게 동류한 계산 여기는 지금 잘 돼 있다 그쵸? 근데 우변은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곱하기 있으니까 분배 법칙 써가지고 전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변과 우변을 간단히 했을 때 x에 뭘 넣든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가 같으려면은 좌변이랑 우변의 식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아져야 돼요. 완전히 형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했을 때 정리 안 했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줘야지 해준 다음에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치하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든지 좌변이랑 우변의 계산 결과가 같아지니까 둘은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해 주겠습니다. 좌변은 정리 잘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우변에 a 플러스 분배하면 b 마이너스 b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x 가지고 있는 항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5x랑 마이너스 bx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b랑 5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a 플러스 b랑 같아야 되는데 b가 방금 5라는 거 구했어요. 마이너스 5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지금 5를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건 마이너스 3이랑 5랑 더해야지 a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5가 a가 되니까 a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조건은 a는 2, b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75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등식 ax 플러스 3은 2x-b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a 곱하기 b 구하기 위해서 a랑 b 값을 각각 구해야겠죠, 먼저.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주어진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x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그게 성립되려면 이렇게 좌변이 동류한 계산 더 이상 할 것 없이 정리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변도 동류한 계산 더 이상 할 것 없이 딱 정리돼 있는 형태에서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해야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앞에서도. 그래서 지금 두 양변이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a는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3이 돼야 되죠. 플러스 3. 여기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뒷부분이 상수항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b 됐을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플러스 3 됐을 테니까. 그러면 a랑 b 각각 구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라서 정답 1번이 되네요. 75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등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그때 네모안에 알맞은 식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 주어진 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죠.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x에 대한 항등식이어야지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던지 간에 항상 등식이 성립해서 참이 되는 식이 되니까, 그러면 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양변이 잘 정리되어 있는 형태에서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x값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관계없이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가 같아지기 때문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서 양변이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등식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좌변부터 전개해보면 3x-3은 2x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모안에 어떤 식이 와야지 좌변이랑 똑같아질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3x가 돼야 되니까 이 네모안에 5x가 있어야지 동류항 계산돼가지고 3x가 되겠죠. 마이너스 2x랑 5x 동류항 계산해서 3x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상수항 부분이 안 보이는데 좌변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있으니까 여기 네모안에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항이 추가로 있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우변도 정리를 딱 했을 때, 동류항 계산했을 때 3x-3이라고 해서 좌변과 완전히 일치하는 형태 나오기 때문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결과가 나와서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네모안에 알맞은 식은 3x-3이 되고 3x-3이래. 5x-3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잘못 얘기했네. 네모안에 알맞은 식 물어봤으니까 5x-3이 되겠네요. 어쩐지 답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5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주어진 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던지 간에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죠. 밑줄 그은 말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야지 좌변이랑 우변의 x의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좌변이랑 우변의 계산 결과 같아져서 항상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의 각각 동류항 계산까지 다 완벽히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좌변은 지금 잘 정리되어 있지만 우변은 전개가 안 돼 있고 동류항 계산도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변을 간단히 해주면 요거 먼저 분배해주고 그러면 a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지금 우변이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 성립하죠. 그럼 쌤 보기 좋게 x 가지고 있는 항을 제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항등식이어야 되고 항등식이려면 이렇게 정리된 형태에서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니까 지금 x 가지고 있는 항이 같아야겠죠. 그럼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개수 4와 2a가 똑같아야겠죠. 그럼 a가 2가 돼야지 2a가 4가 되니까 a 값 우리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상수항 부분도 완전히 똑같아야지 항등식이 되는데 그러면 a 플러스 b가 3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a가 2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2 플러스 b가 3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 값까지 구해보면 b는 1이 돼야겠네요. 그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빼기 1이 돼서 정답은 1이 되겠네요.